눈사랑 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도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포도막염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이 있습니다. 감염성은 이제 바이러스, 균, 우리가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감염성이 있습니다. 비감염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봅니다. 면역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또 내부적인 대사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비감염성 포도막염입니다. 구분은 감염성, 비감염성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포도막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세 부위로 포도막염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반부는 홍채가 있는 부위, 우리가 홍채는 각막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홍채가 있는 부위. 두 번째 중간부는 이제 모양체가 있는 부위. 모양체는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모양체라고 합니다. 모양체가 있는 부위. 세 번째는 이제 맥락막. 맥락막은 막막 뒤쪽에 수많은 혈관을 공급해주는 조직이 맥락막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홍채 부위의 감염이냐, 두 번 중간 부위 모양체 부위의 감염인지, 세 번째 이 후반부 모양체 맥락막 부위의 망막 맥락막 부위의 감염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다릅니다. 홍채 부위 전반부 포도막염은 일반적인 경우 이제 결막염, 각막염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눈 충혈되고 아프고 부시고 눈이 가렵고 이런 염증성 소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반부 포도막염은 백내장, 비문증, 안압상승, 녹내장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후반부 포도막염은 시력 저하, 황반 부종, 이 망막이나 맥락막의 기능 손상, 심전 손상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이제 염증 치료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걸로 잘 안 들으면 또 부작용이 생기면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면역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 내 내부를 공격하는 면역 기능이 너무 과항진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 치료제인데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과다한 양을 짧은 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압이 오르고 안방수 배출이 안 되면서 녹내장과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망막 부위에 물이 차고 충혈되고 또 황반 부위가 물에 잠기면서 황반 부위 손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이 오르고 부작용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게 면역 억제제인데,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때만 좀 나아졌다가 자꾸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균에 대한 감염이 자꾸 반복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제 전반부 포도막염, 홍채 부위의 포도막염은 이제 염증성 치료약인 스테로이드로 빨리 치료가 잘 되는데, 이제 중반부 포도막염 또는 이제 후반부 포도막염으로 가서 비문증, 녹내장, 백내장, 또 시력 저하, 시력 장애, 또 망막 부위에 물이 차고 또 중심성 망막염이 되거나 이런 이 안쪽 중간부와 안쪽으로 생긴 포도막염은 잘 낫지가 않고 반복되고 그 기간이 1년, 2년 끌기도 합니다. 주된 것은 이제 염증 치료 개념이 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중반부서부터는 면역 개념으로 봅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이제 포도막 부위가 이제 혈관이 많이 분포된 부위니까 그 부위에 이제 염증성 소견들이 반복되는 걸로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외부적인 균 감염뿐만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또 면역 기능 저하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가장 더 큰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면역 기능을 과항진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고 이렇게 몸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균형이
틀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잃으면서 틀어진 상태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쉽게 흥분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열이 위로 치밀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서 조증과 우울증, 어떤 때는 기분이 막 좋고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조증과 우울증, 균형이 잡히지 않은, 평상시 마음은 평정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평정심,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균형이 틀어지면서 놀이터의 시소가 틀어지듯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교감신경이 위로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자꾸 위에 있는 눈이나 또 머리가 아프게 되고 콕콕콕 찌르게 되고, 특히 편두통, 콕콕콕 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눈도 찌르게 되고 충혈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또 망막 부위, 중수선 망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망막 중심부가 충혈되거나 붓거나, 또 그 부위가 황반이기 때문에 황반에 손상이 오거나 또 녹내장이 될 수 있거나, 그렇게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균형이, 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약한 대로 균형에 맞고, 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강한 몸 상태로 균형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한 몸일수록, 몸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외부적인 자극에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몸의 에너지가 약하면 마음의 에너지도 약해서 자꾸 이렇게 잘 틀어지게 됩니다. 균형이. 근데 몸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잘 안 틀어집니다. 틀어져도 금방 제자리로 잡습니다. 몸이 약할수록, 면역이 떨어질수록 자꾸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에 걸린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몸의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몸의 에너지를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잘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아이가 있다든가 그래서 아이가 밤새도록 온다든가, 또는 가정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자기 내부적인 어떤 원인으로 계속 스트레스나 불면증, 이런 증상을 앓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면역 기능이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몸의 에너지가 커져야지 자기가 이제 포도막염이 근본적으로 낫게 되는데, 이것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또 자기 어떤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재발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포도막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차적인 증상으로 아까 얘기한 백내장, 녹내장, 또 시력 저하, 또 황반 부종, 망막 중심성 망막염, 그래서 시력까지 자꾸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아까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스트레스는 몸의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치료, 자기가 많이 불편한 것은 약을 써서 치료를 함과 동시에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겁니다. 화이팅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몸이 운동하기 힘들고, 또 몸이 아플수록 의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의지력이라는 것은 장부의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의지력을 작심삼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이 약하면 하루도 그 의지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3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의지력을 주관하는 장기는 뜻있자는 비위에서 주관합니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위장, 밥통을 가지고 있는가, 뭘 들어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비유가 좋다 그럽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고, 누가 무슨 얘기해도 비유가 좋아서 잘 어울리고, 사람 안 가리고, 비유가 좋고 밥도 안 가리고 잘 먹는 사람. 우리가 에너지원은 먹는 거에서 나오는데, 음식 먼저 가리고 이거 못 먹고 조금 잘 취하고, 이렇게 되면 비유가 약해버리면 사람도 가리고 음식도 가리고 몸에 대한 에너지가, 열량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위, 우리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을을 다스리는 것, 뜻을 우리가 연관되는 장부는 위장이라면, 자기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오래 해겠다 이런 것을 관장하는 장기는 콩팥입니다. 콩팥, 신장.
신장 기능이 약하면 뼈도 약해지고 뿌리가 약해지고 골수와 뇌수가 약해지고 건망증도 생기고 눈도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도 나게 되고 가는 귀도 먹고 이빨도 흔들리고 노화 현상도 빨리 오게 됩니다. 그걸 키우는 방법은 밥통을 키우는 거, 밥통은 위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장이 차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위장이 밥솥이 따뜻해야지 밥이 빨리 익어서 소화가 잘 되듯이 자기가 배가 만약에 만져봐서 차다면 항상 따뜻한 찜질도 해주고 따뜻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신장을 키우는 방법은 검정색 음식들이 콩팥과 연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검은 깨, 흑염소, 오골계, 검정색 음식들 우리가 색으로 봐서 검게 생겼네 그러면 신장, 콩팥 기능에 많이 도움되고, 또 검정색 음식들이 담백하면서 이렇게 기름기가 별로 없습니다. 담백한 맛, 음식으로도 담백한 맛, 짜거나 맵거나 이런 맛이 아니라 싱겁고 담백한 맛이 콩팥, 신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위장과 콩팥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그 위장과 콩팥 기능은 곧바로 근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위장 운동 기능이 운동을 잘 할 수가 없고, 근육이 힘이 약하니까 위장이 자꾸 밑으로 처져서 이하수, 대장하수, 자꾸 장이 밑으로 눌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계속 가스가 찹니다. 장이 계속 밑으로 처지니까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그렇게 되고,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게 되면 오래 서 수가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뼈가 약하니까 오래 조금만 있으면 시큰거리고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깨, 호두차,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견과류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고, 생활 속에서 검정색 있다 그러면 자주 먹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장기는 결국은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육. 어떤 장기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저절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내부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는데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경은 자율신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신경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몸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는데, 아까 몸에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아서 밸런스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항상 몸이 좋지 않은 포도막염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신경을 강화하고 또 위장과 콩팥 기능을 강화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포도막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근본적으로 포도막염뿐만 아니라 포도막염의 합병증인 녹내장, 백내장, 중추성 만막염, 또 시력장애, 시력저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오늘 건강하게 포도막염을 치료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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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